안녕하세요. 혹시 동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할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정말 경이로운 혹등고래의 사냥법과 또 아주 놀라운 침팬지의 도구 사용을 통해 동물의 지능을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지능을 어떤 언어로 표현하는지 그 안에 숨겨진 비밀까지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보통 똑똑하다, 지능이 높다 하면 의뢰 우리 인간을 기준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쵸? 근데 말이에요. 저 넓은 야생의 세계에서는 지능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 간단히 짚어드릴게요. 먼저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혹등고래의 거품그물 사냥을 엿볼 거고요. 이 기술을 극찬하는 아주 특별한 영어 표현도 분석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엔 숲으로 자리를 옮겨서 침팬지가 나뭇가지를 도구로 쓰는 그 결정적 순간을 목격하고 또 이들을 지키려는 한 과학자의 소망이 담긴 문장 구조도 같이 파헤쳐 볼 거예요. 과연 이 두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로 이어질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다 같이 깊고 푸른 바닷속으로 한번 풍덩 들어가 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혹등고래입니다. 이 친구들의 정말 기가 막힌 협동 사냥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1.5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혹등고래 한 마리가 여름에 매일같이 먹어치워야 하는 크릴새우의 양이에요. 와, 진짜 어마어마하죠? 이 엄청난 양의 식사를 해결하려고 고래들이 정말 예술의 경지에 가까운 사냥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거품그물 사냥이라는 건데요. 과정이 정말이지 너무 체계적이고 우아하지 않나요? 자, 보세요. 1단계. 고래 한 마리가 깊은 물속에서 빙글빙글 원을 그리면서 헤엄쳐요. 그러면서 2단계. 계속해서 거품을 뿜어내는 거죠. 그럼 이 거품들이 3단계에서처럼 위로 쫙 올라오면서 거대한 원통 모양의 벽,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품으로 만든 그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크릴새우들이 이 안에 꼼짝없이 갇히게 되는 거죠. 마지막 4단계, 고래는 그저 그물 한가운데로 아래에서 위로 입을 쫙 벌리고 솟구쳐 오르기만 하면 식사 끝! 정말 완벽하죠?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걸 혼자서도 하지만 가끔은 여러 마리가 한 팀이 돼서 한다는 거예요. 마치 거대한 수중 오케스트라처럼요. 각자 역할을 맡아서 훨씬 더 크고 완벽한 거품 그물을 만드는 거죠. 이야, 이 팀워크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 정말 멋진 사냥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우리가 이 기술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언어에 한번 집중해 볼게요. 과연 어떤 표현을 써서 이 기술의 대단함을 나타내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원문에서는 이 사냥법을 이렇게 표현해요. 바다에서 가장 영리한 사냥 기술 중 하나이다. 영어로는 It is one of the smartest hunting skills in the ocean. 이거 정말 대단한 칭찬이거든요. 바로 이 문장 안에 우리가 오늘 파헤쳐볼 첫 번째 언어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one of the 다음에 최상급 그리고 복수명사가 오는 이 구조예요. 여기서 최상급이라는 건 smartest처럼 가장 뭐뭐하다는 의미죠. 우리가 흔히 쓰는 예로 들면 BTS is one of the most famous bands in the world. 이거 무슨 뜻인지 다들 아시죠?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밴드들 중 하나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바로 mans나 skills처럼 뒤에 꼭 복수, 즉 여러 개를 나타내는 명사가 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들 중에서 하나를 콕 집는 거니까요. 이 표현이 진짜 재밌는 게 바로 이 뉘앙스 때문이에요. 만약 그냥 the smartest skill, 가장 똑똑한 기술이라고 하면 1등은 딱 하나,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잖아요. 그런데 one of the smartest skills, 가장 똑똑한 기술들 중 하나라고 하면요. 이 거품그물 사냥을 최고들의 모임, 일종의 명예의 전당에 딱 올려놓으면서도 근데 문어나 돌고래 사냥 기술도 만만치 않게 대단하지 하는 여지를 남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겸손하면서도 엄청 세련되게 극찬하는 방식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바다에서는 그만 나오고 육지로 한번 무대를 옮겨볼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과학자죠. 제인 구달의 눈을 통해서 본 침팬지의 놀라운 지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동물학자 제인 구달. 아마 이름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정말 평생을 침팬지 연구에 바친 분이죠. 그녀는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침팬지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동물이다 라고요. 그리고 그녀의 이 믿음을 거의 신념으로 만들어준 아주 결정적인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피오나라는 이름을 가진
어린 침팬지로부터 출발합니다. 어느 날 피오나가 뭐랄까 어슬렁거리다가 땅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개미떼를 발견한 거예요. 호기심이 발동했는지 한참을 빤히 쳐다보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였어요. 정말 놀라운 장면이 목격됩니다. 피오나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가느다란 나뭇가지 하나를 딱 집어들어요. 그리고는 그걸 조심스럽게 개미집 구멍 속으로 쓱 밀어넣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장난이었을까요? 아니었죠. 잠시 뒤에 피오나는 개미가 바글바글하게 붙은 그 나뭇가지를 쏙 빼내더니 입으로 가져가서 아주 맛있게 핥아먹는 거예요. 와, 이건 뭐죠? 명백한 도구 사용이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도구를 쓰는 건 오직 인간만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관찰 하나로 모든 게 뒤집힌 거죠. 침팬지도 목적을 위해서 도구를 사용할 줄 안다는 사실, 이건 제인구달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정말 엄청난 발견의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침팬지의 똑똑함은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제인구달은 연구를 계속하면서 침팬지들이 우리 인간처럼 아주 복잡한 감정을 느낀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친구들이랑 놀면서 깔깔거리며 웃기도 하고 또 슬플 때는 정말로 눈물을 똑똑 흘리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직접 목격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시점을 바꿔볼까요? 이런 놀라운 발견들을 한 제인 구달이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어떤 언어로 표현했는지 그 문장 구조를 한번 뜯어볼 시간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침팬지를 이해하고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영어로는 I want other people to understand chimpanzees and respect them. 이 문장 정말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핵심 문법 구조가 숨어 있답니다. 바로 want 다음에 목적어 그리고 to 부정사가 오는 구조인데요. 이거 우리 일상에서도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 I want you to be happy 하면 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런 뜻이잖아요. 이처럼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 즉 목적어가 어떤 행동, 즉 to 부정사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타낼 때 정말 딱 맞는 표현이죠. 제인구달의 문장을 한번 분해해 볼까요? 주어는 나, I, 즉 제인구달이죠. 동사는 원한다, want. 그럼 누가 뭘 하길 원하나요? 다른 사람들, other people이 이해하고 존중하기를, to understand and respect 하기를 원하는 거죠. 어때요? 구조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이뤄내고 싶었던 목표가 이 짧은 한 문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바닷속 혹등고래 이야기와 숲속 침팬지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볼 시간입니다. 이 두 동물의 서로 다른 지능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요? 여기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네요. 혹등고래는요, 생존이라는 아주 큰 문제를 풀기 위해 다 같이 힘을 합치는 협력적인 창의성을 보여줬어요. 그에 반해 침팬지는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 사용 능력, 그리고 우리랑 너무나 닮은 감정을 보여줬고요. 보여주는 방식은 다르지만 둘 다 정말 놀랍고 경이로운 지능의 한 모습인 거죠.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혹등고래나 침팬지 같은 동물들의 놀라운 행동을 아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묘사하기 위해 우리가 썼던 최고들 중 하나라든지 뭐뭐 하기를 바란다 같은 그 언어의 힘까지 이해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딱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자연을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만약 동물들이 단순히 본능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처럼 생각하고 협력하고 심지어 도구를 써서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라면 과연 그들의 세상을 지켜줘야 할 우리 인간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어디까지가 우리의 역할일까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